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테일링 부분인데요. 지금 2번하고 3번 물질이 테일링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일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앞에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요 테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 2번하고 3번 물질들이 이제 염기성 물질들인데, 염기성 물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보통 이렇게 실리카 베이스에 탄소 18개짜리를 이렇게 붙여서 컬럼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완전히 합성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 실란올기들, 이 실란올기들이 염기성 물질 분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란올기들의 수소 부분이 해리가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는데,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면은 염기성 물질들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어서 얘네들하고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C18 자궁기하고만 이 물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물질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실란올기들의 이런 마이너스 차지들하고 그 염기성 물질하고 추가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앞장에서 보신 이런 테일링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일링들을 없애려면은 이제 가장 근원적인 방법으로는 엔드캐핑을 실시된 그런 컬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드캐핑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란올기들의 해리가 돼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런 메틸기라든가 이런 짧은 자극기들을 합성을 시켜서 이제 활성이 있는 부분을 없애주는 그런 처리가 된 그런 컬럼들을 이제 엔드캐핑이 된 컬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엔드캐핑이라는 거는 이렇게 활성 있는 부분에 위에서 이제 캡을 씌워주시지, 모자를 덮어주시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의미로 엔드캐핑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미국 약전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디내추레이티드 실리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염기성 물질을 분석을 하실 때는 엔드캐핑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컬럼을 사용하시는 게 테일링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란올들이 아무리 합성을 잘 하려고 해도 보통 이제 40~50%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실란올을 줄여주느냐, 그게 염기성 물질들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컬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MC 내에서도 이렇게 세대별로 테일링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엔드캐핑 정도에 따라서 테일링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컬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분석하실 때는 가장 최신의 엔드캐핑 기술로 합성이 된 이런 컬럼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테일링 없이 염기성 물질들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염기성 물질 분석을 하시는데 테일링을 좀 줄여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엔드캐핑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컬럼들을 찾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이런 부분들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엔드캐핑이 잘 되어 있는 컬럼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H를 낮춰가지고 실란올 영향을 줄여주시거나, 반대로 pH를 높이셔가지고 염기성 물질의 차지를 억제를 해주시던가, 아니면은 이온 페어링 시약을 사용하신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염기성 물질 테일링이라든가 피크가 빨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줄여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pH를 높이실 경우에는 컬럼이 그 해당 pH를 지원하는지 그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보통 이제 일반 C18 컬럼 같은 경우에는 7 내지 7.5까지는 지원이 되는 컬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8 이상 10이라든가 12까지 지원되는 컬럼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서 설명서라든가 이제 카탈로그라든가 그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실험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그 테일링이 일어나는 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샘플이 컬럼 내에서 흡착이 돼가지고 이제 테일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제 샘플이 앞서 이제 그 소수성이 강한 그런 흡착물들이 컬럼 내에 쌓이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 세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샘플 중에 아주 일부만 흡착이 돼서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대신에 이제 분석할 때마다 점점 테일링이 심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테일링이 심해지기만 하고 마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텐션 타임이 점점 느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샘플 또는 샘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성 물질들이 흡착이 돼 가지고 생기는 테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물질들이 역상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유기용매로 세척을 하셔야 되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까지 사용을 하셔서 이제 세척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 고객 그 고객 컬럼의 경우 지금 나타낸 그런 사례인데요. 이제 에틸 아세테이트까지 했는데도 세척이 안 돼서 저희가 메틸렌 클로라이드 MC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세척을 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MC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컬럼에 아무래도 이제 열화라든가 이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피크 모양이 더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사용이 불가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MC를 사용을 해서 세척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해봤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피크 모양이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어떤 이물질들이, 소수성 이물질들이 컬럼 내에 흡착이 돼서 그게 C18 작용기 외에 그 샘플을 분석할 때 그 샘플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테일링이 이렇게 생긴다던가, 때로는 이제 리텐션 타임이 길어진다던가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이거는 강한 유기용매로 세척하는 것이 대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좀 LC를 이제 오래 쓰신 분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장치에 기인한 불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목을 이제 베이스성 화합물이라고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장치가 이제 그 금속 물질들이 이제 오염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유로의 어떤 금속재 부품이 이제 활성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뭐 약간 꺾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생겨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베이스성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금속 물질들하고 이렇게 베이 결합을 베이스성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테일링이라든가 리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세정 전에는 이렇게 피크 모양이 안 좋았는데, 이제 컬럼을 떼고 묽은 질산, 여기서는 이노르말 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묽은 질산을 흘려줘 가지고 세정을 했는데 개선이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실 때는 당연히 컬럼을 제거를 하시고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물, 이노르말 질산, 물, IPA 순으로 세척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산 세정을 통해 가지고 안에 이제 남아 있는 금속 불순물이라든가 금속재 부분이 이제 활성화된 부분들을 이제 세척을 하셔서 그 비활성화 시킨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베이스성 물질들 분석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이제 베이스성 화합물의 영향이 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베이스성 화합물 분석을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6노르말 질산까지 그 세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일링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경우에는
루프가 금속재 루프, 보통 이제 서스 루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스 루프에 의한 그 금속재 부품으로 인한 테일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스를 이제 플라스틱 재질인 이제 피크 재질로 루프를 교체를 하니까 피크 모양이 이렇게 또 샤프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성이 있는가, 샘플이 내가 분석하고 있는 샘플이 베이스성이 있는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메서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컬럼 내에, 컬럼도 이제 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스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이스성이 생겨가지고 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논메탈 HPC 컬럼을 이용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시면은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교체된 상황이고요. 컬럼까지 이제 메탈 프리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피크 모양이 개선이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안에 있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부에 이제 플라스틱 재질인 피크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제 유로가 이제 이동상이 지나는 부분에는 금속하고 맞닿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한 다음에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성을 분석하실 때 또 테일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으로 테일링이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베이스성 같은 경우에는 금속에 영향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온성 화합물 분석하는 경우에 리딩이라든가 피크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pH, 화합물에 적합한 pH를 잘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요게 이런 리딩이라든가 뭐 피크 갈라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pH 4.8에서 분석을 했을 때 하고 pH 7.0에서 분석했을 때 하고 보시면은 7.0이 훨씬 피크 모양이 샤프하고 대칭적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역상에서 분석을 하실 때 그 pH의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성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pH가 그 중성이거나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차지로 이제 그 해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피크 모양이 빨리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산성 물질이든 염기성 물질이든 그 해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pH를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 피크 모양을 좀 더 샤프하고 대칭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샘플 용해용매 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샘플이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샘플을 잘 녹이는 용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용해를 시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 용해용매를 아세토나이트릴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용해를 시켰는데, 이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물질이 단일 물질인데, 단일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피크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만 갈라졌는데 이제 나오는 물질들이 다 갈라진다던가,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의심하시는 것이 컬럼이 이거 문제가 있는 컬럼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먼저 하시죠. 요거는 분석 조건에 비해서 샘플 용해용매의 용출력이 너무 강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분석 조건을 일단은 보시면은 0% B부터 시작이 됩니다. A 100%부터 시작이 되는데, A는 물하고 포미게시드 100대 0.1, 그러니까 거의 물 100%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 100% 조건부터 시작이 되는데, 샘플 용해용매는 아세토나이트릴에 녹였습니다.
물하고 아세토나이트를 보면 아세토나이트 용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이제 샘플이 컬럼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부 샘플은 이제 물이 이동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 때문에 이제 컬럼 내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일부 샘플은 이제 샘플 용해용매 아세토나이트이기 때문에 아세토나이트라고 같이 빠져나가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 내에서 이제 그 두 힘이 충돌이 되면서 피크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크가 갈라지는 경우는 샘플 용해용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앞에 나오는 피크부터 이렇게 갈라진다고 한다면은 샘플 용해용매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용해용매는 가급적이면은 초기 동상에 녹이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동상에 녹여서 분석을 했더니 굉장히 피크가 샤프하고 그렇게 나오죠. 갈라지지 않고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가급적이면은 초기 동상에 녹이셔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제 초기 동상에 안 녹는 그런 물질이다 그러면은 물질이 들어갔을 때 석출이 되지 않는 그런 초기 동상을 선정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아세토나이트이 20%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물질이 녹지 않는다 그러면은 초기 동상 조건을 아세토나이트 20%로 설정을 하시고 20% 아세토나이트에 녹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기 동상에 가깝게 샘플도 녹이셔야 되고 초기 동상도 그렇게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잘 녹지를 않는다, 용해도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안 나온다 그러면은 아세토나이트에 처음에 녹이시되 좀 진하게 녹이신 다음에 초기 동상에 가깝게 희석을 하셔서 분리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을 10배 진하게 아세토나이트에 녹이신 다음에 초기 동상 조건이 10% 아세토나이트이다 그러면은 10% 아세토나이트 되도록 희석을 시켜서 뭐 만약에 당연히 이제 석출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조건에서 샘플을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피크가 갈라진다든가 이런 오류를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런 샘플 용해용매가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렇게 이제 pH가 달라져도 피크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동상이 버퍼인데 버퍼라서 이제 특정 pH를 가지고 있겠죠. 요거를 이제 물에 용해시켜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피크가 갈라지는 것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 동상에서 희석을 시키면은 pH가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되면서 피크 모양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pH마저도 그 샘플 용매하고 많이 다르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도저히 이제 샘플 용해용매하고 초기 이동상하고 맞추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방법이 이제 고농도로 만드신 다음에 인젝션 볼륨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세토나이트를 기존에 이제 10마이크로를 찍으셨다 그러면은 샘플을 10배 진하게 만드신 다음에 1마이크로를 찍는다든가, 1마이크로 찍으셨다면 1마이크로 이제 10배 진하게 만드신 다음에 0.1마이크로 찍으신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샘플 주입량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약간 미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찍었는데 컬럼 내에서 석출이 일어나서 쌓이게 되면은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또 그 피크 모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샘플 초기 용매하고 샘플 이동상 용해용매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